우와! 오! 오! 우와! 어머!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전공서적에서도 보기 힘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2,000억 원짜리 반도체 장비 리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주큐멘터리라고 해서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반도체 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 ASML의 트레이닝 센터에 제가 직접 가서 반도체 장비를 경험하고 왔던 콘텐츠인데요. 아무래도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또 기술 설명도 들을 수 있고 했던 콘텐츠라 그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좋은 반응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수업 자료로 틀어줬다는 분도 계셨는데 저도 정말 취재하면서도 즐거웠고 정말 뿌듯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ASML에서 저한테 초대장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장은 정말 저 혼자 보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ASML에서 저랑 우리 구독자분들을 반도체 장비 기술을 알아보는 웹 탐방 코스로 초대하고 싶다고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반도체 장비 기술을 알아보는 디지털 전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디지털 전이 하니까 여행을 떠나는 것 같고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이 초대장도 열어보고 한번 같이 디지털 여행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우선 초대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막 선물 상자처럼 되게 크게 왔어요. 얘를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짜란! 오! Inside Everywhere. 오늘과 미래를 잇는 혁신 ASML 이렇게 적혀있고요. 무슨 명함 같은 게 카드가 들어있네요. 아! 이 사진에 보이는 게 반도체 장비예요. 이 장비 안에서 이렇게 원판 같은 게 돌아다니면서 그 위에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거예요. 이따가 그 과정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카드 2장에 반도체 장비 2가지가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ASML의 독보적인 EUV 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QR코드 스캔을 해서 들어가는 건가 봐요. 반도체 생산의 에이스 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따가 이걸로 한번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또 여길 열면은 뭐가 들어있나 봐요. 짜란! 오! 일단 이렇게 팜플릿이 들어있고요. 이 말이 진짜 흥미롭다. Your favorite tech company's favorite tech company. 라고 되어 있는데 너의 최애 기술 기업의 최애 기업. 너무 굴렸나? 발음? 너무 굴렸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테크 컴퍼니의 최애 테크 컴퍼니다. 이런 얘기죠? 아마 ASML이라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초대장도 확인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빨리 디지털 저니를 여행을 시작해봅시다. 이게 폰으로 해도 되고 태블릿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한번 태블릿으로 해볼게요. 요렇게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을 하면은 오! 자, 일단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테크 인싸에 도전하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테크 인싸가 되기 위한 2개의 챌린지를 클리어하래요. 왜 테크 인싸지?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입장. 최신 기술이 있는 곳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는 ASML. 그래서 테크 인싸인가? 그쵸. 우리는 반도체가 삶의 일부가 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 안에는 반도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기를 갔었어요. 이 트레이닝 센터를 가서 방진복으로 다 갈아입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봤던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반도체의 패턴을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ASML의 포토리소그래피입니다. 포토리소그래피라는 과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거든요. 요거는 지금 거울 반사를 이용하는 EUV 장비인데 이렇게 반사를 막 시켜서 밑에 원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위에다가 자외선으로 반도체 회로 패턴을 그리는 겁니다. 그 뜻이 맞았네요. 최신 기술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으니 이 정도면 ASML 테크 인싸 맞죠? 테크 인싸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챌린지가 도착했습니다. 뭔가 챌린지를 도전하는 건가 봐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테크인싸 ASML을 공유해주세요.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를 촬영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얼마 전에 산 제 핸드폰을 찍겠습니다. 이 안에 테크인싸 ASML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퀄컴, TSMC, 인텔 이런 수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업체들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반도체를 만드는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ASML입니다. 그러면 다시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테크인싸 ASMR이 있습니까? 네! 정답이죠? 잘하셨습니다. 테크인싸 되기 위한 첫 번째 챌린지에 성공하셨습니다. 남은 챌린지 도전하러 가볼게요. 리소그래피란 빛을 이용해 웨이퍼에 반도체의 미세한 패턴을 구현하는 반도체 장비입니다. 보시면 반도체 공정 중 핵심 공정인 노광 공정에 필요한 설비로 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것도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반도체의 그 패턴을 노광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저는 두 번째 챌린지를 하러 가볼 거예요. 테크인싸 ASMR이 있는 곳을 클릭해주세요. 여긴가 봐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곳. 테크인싸 챌린지 2. 테크인싸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챌린지에 도전해보세요. 성공하시면 이벤트 응모가 가능합니다. 초대장을 받아야 된대요. 받아볼게요. 자, 테크인싸 패스가 바로 발급이 됐습니다. 입장하기. 오, 스피커 볼륨을 키워달래요. 뭐가 나오나 봐요. 한번 볼륨 키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ASMR 기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선 레일리의 식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주 또 좋은 지식 배워가실 수 있겠습니다. 레일리의 식에 따르면 공정계수가 물리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렌즈 수차가 커질 때 비로소 구현되는 최소 선폭이 작아져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방금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기호를 드래그하여 레일리의 식을 완성해 보세요 하는데 이 반도체 산업 쪽으로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레일리의 식 아마 익숙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모르셨다면 저랑 한번 지금부터 알아가 봅시다. 자, 우선 기호를 드래그해서 식을 완성하려면 각각 기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NA, 렌즈 수차입니다. 렌즈 수차가 뭐냐면요. 커질수록 많은 빛을 수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상도는 노광 시의 웨이퍼상에 형성할 수 있는 미세 패턴의 최소 크기로 나타내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크기가 작을수록 미세한 패턴이겠죠. 그래서 해상도가 작을수록 좋습니다. 먼저 웨이퍼는요. 반도체 패턴을 그려넣는 원판을 뜻하는데요. 대부분의 웨이퍼는 모래에서 추출한 규소, 즉 실리콘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웨이퍼 위에 원하는 모양대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을 노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나노 공정,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이런 거는 웨이퍼에 구현된 패턴 사이의 간격을 의미하는 거고요. 해상도는 이 패턴 사이의 간격의 크기, 미세 패턴의 단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을수록 더욱더 미세한 패턴, 더 좁은 간격의 패턴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바로 파장의 길이인데요. 빛의 파장은 짧을수록 회전율이 줄어들어서 미세 공정에 더 유리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웨이퍼에 노광을 할 때는 일직선으로 자외선을 빡 쏘는 게 아니에요. 파장이 짧을수록 회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광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 빛은 나아갈 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회전율이 적어져요. 그래서 조금 더 일직선 형태로 나아가는 모습을 띠는 거죠. 그래서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더욱더 정확하게 패턴대로 노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공정계수인데요. 공정계수는 반도체 제조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공정계수는 0.25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공정계수가 물리적 한계에 가까워지고 파장의 길이가 짧아지고 렌즈 수차가 커질 때 해상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으니까 해상도는 공정계수 곱하기 파장의 길이 나누기 렌즈 수차겠네요. 정답이죠? 여러분이 완성한 레일리의 식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짧은 파장을 광원으로 활용할수록 더욱 미세한 크기로 패턴을 웨이퍼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업계는 무어의 법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고요. 그 중심에는 집적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번에는 드디어 반도체 장비 속으로 들어가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러면 ASMR의 독보적인 기술인 EUV 장비를 보러 가볼게요. 오! 우와! 방금 보셨어요? 이게 제가 직접 갔을 때도 이렇게 다 열어놓고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뭐 전공서적에서도 보기 힘든 실제 반도체 노광 장비를 아예 뜯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이트 가서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장비는 ASMR NX의 리소그래피 시스템 내부의 모습입니다. 가장 진보된 기술의 리소그래피 시스템인 NXE는 7나노 이하의 선폭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미세하고 고성능을 가진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와 대박이다 이거. 와, 이런 게 되는구나. 와, 너무 멋있다. 지금 설명이 쭉 나오면서 하나하나 3D로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웨이퍼 왔다 갔다 하는 거? 와우.
EUV 광원의 파장은 13.5나노미터로 DUV 광원인 193나노미터 파장보다 14배나 짧습니다. 짧은 파장을 써야 하는 이유는 아까 레일리의 식에서도 보셨다시피 파장이 짧을수록 해상도가 작아져서 더 미세한 선폭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더 미세한 공정이 가능할수록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에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적용할 수 있게 되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EUV 장비의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지금 장비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웨이퍼 핸들러입니다. 웨이퍼 핸들러는 일종의 로봇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진공환경 안팎으로 이렇게 웨이퍼를 이송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로봇팔이 웨이퍼를 진공환경 안팎으로 이송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웨이퍼를 이렇게 장비 내로 이송해서 정확한 위치에 딱 놔줘야 정확한 위치에 노광이 되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위치 정확성이 요구되고요. 또 혹여나 미세한 열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2mK 이내의 균일한 표면 온도로 작동합니다. 켈빈은 온도의 단위인데요. 물의 삼중점, 정확히는 0.01도씨고요. 연력학적 온도의 분수 273.16분의 1로 정의됩니다. 밀리 단위는 1000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하면 밀리 켈빈이라고 하면 273.16분의 1의 1000분의 1이니까 다시 말하면 거의 인간이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미세한 온도 변화까지 제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 장비 안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정밀성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옵티컬 컬럼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EUV 장비는 여러 개의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계속 반사 시켜서 최종 웨이퍼에 도달하게끔 이렇게 빛이 이동하는 경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EUV가 계속 반사돼서 지나가는 이 거울의 통로, 빛의 통로를 옵티컬 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DUV 장비도 한번 볼까요? DUV 장비 들어가 볼게요. EUV 장비가 ASML의 어떤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면 DUV 장비는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반도체 생산의 에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서 EUV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EUV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7나노 이하 공정의 DUV도 같이 사용이 되고요. 또 미세 패턴이 필요한 부분에는 EUV가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또 DUV가 굉장히 잘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DUV 장비의 내부 모습인데요. 아까 EUV랑은 다르게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운데 부분에 빛이 진행하는 경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렌즈를 투과해서 빛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UV 장비도 부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레티클 핸들러입니다. 노광 장비랑 가장 비슷한 기술이 들어간 기계가 바로 카메라인데요. 노광 과정을 흔히들 사진 현상에 비유를 합니다. 레티클이라는 이미지를 사진 찍듯이 웨이퍼에 현상을 하는 건데요. 레티클은 현상을 할 이미지, 즉 패턴을 담고 있는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로봇팔을 이용해서 스테이지로 레티클을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EUV 장비랑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이 프로젝션 렌즈 부분인데요. 193나노미터의 파장을 사용하는 DUV 장비는 진공이 아닌 상태에서 노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빛의 파장이 길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내보냈을 때도 EUV에 비해서 흡수율이 작은 거죠. 그래서 진공이 아니더라도 빛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EUV 장비에서 봤던 이런 반사경, 거울을 이용한 빛 반사가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션 렌즈를 통해서 렌즈를 투과하는 형태로 빛이 진행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프로젝션 렌즈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또 너무 길어질까봐 여러분이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3D로 돌려보면서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영상과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이거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진짜. 자, 이렇게 ASML의 기술 속으로의 여행이 끝이 났는데요. 오늘 알아본 것처럼 ASML의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 속에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평소에 늘 쓰던 물건들에 이런 어마어마한 정밀성이 요구되는 기술이 들어가 있다니까 뭔가 좀 경이롭지 않나요? 저는 ASML 취재에 다녀온 이후부터 이 스마트폰 안에 이런 기술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비싼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좀 흥미가 생기시나요? 이렇게 언택트 방식으로 장비 속도 들어가서 볼 수 있고 또 설명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디지털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살펴본 이 테크인
인싸 챌린지 진행하시면 여러분한테도 선물 키트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살펴본 디지털 저니 링크는 제가 영상 밑에 설명란에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또 일상 속 경험을 바꾸는 기술 이야기로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